안녕하십니까. 저는 위플레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이비행기 고개비행 국가대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세계 80개국의 나라가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요.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고개비행기 중에 이제 저는 고개비행기 부분에 국내에서 이제 1위를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활의 달인을 시작으로 VJ 특공대, 그리고 스타킹, 황금 나침반, 명견말리에서도 좀 초대를 해주셨고, 중국의 최대 공영 방송사 CCTV에 출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종이비행기 세계대회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어 보여서 나도 한번 참가를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종이비행기 세계대회는 매 3년마다 오스트리아 잘츠버그에서 열리는 세계인들이 모이는 그런 종이비행기 대회인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0개국의 나라가 참가를 하였고 46,000명의 예선 참가자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대학생만 1,4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가를 한 좀 세계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 취지가 너무 금전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상금 헌터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금은 없고요. 대신에 멀리 날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투기를 실제로 이렇게 타볼 수 있다든지, 오래 날리기는 아파치 헬기를 타고 그리고 고개 비행기는 실제 고개 비행을 또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우승이 되면은 이제 같이 또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저희가 종이 비행기로 다양한 이런 직업들을 만든 창직 사례로 되게 유명합니다. 종이비행기 전문 그런 대회들을 만들거나 키트 같은 거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그런 활동들을 또 이뤄나갈 수도 있고요. 비싼 그런 취미가 아니라 A4 용지를 잘 접어서 힘차게 날리는 취미 활동을 넓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점점 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영역도 넓어지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좀 다양한 좀 사업의 형태로 점점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전기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를 이제 들어가려고 전기기사도 준비하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종이비행기로 뭘 한다니까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고 이상하다고 느꼈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행사들을 하고 그런 아이들과 이런 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부모님께 최대한 많이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자랑으로 지금은 또 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비행기를 아이들한테 알리는 작은 강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종이비행기 우리가 대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시작으로 무림페이퍼랑 같이 전국 이제 종이비행기 대회를 저희 올림픽 경기장에서 할 정도로 이제 규모가 또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고요. 종이비행기 공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종이비행기 책도 지금 출판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네, 먼저 보여드릴 첫 번째 비행기는 가장 기본적인 비행기입니다. 기본적인 조종 방법이 있는데요. 직진으로 다트 던지듯이 무게중심을 잡고 다트 던지듯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날려줍니다. 러더를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비행기를 일로 날려도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특수한 얇은 포장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주게 되고, 마그너스 효과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회전과 함께 무한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텀블링 비행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진 재료 중에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인피니티 글라이더라는 건데요. 비행기를 글라이더의 역학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비행을 해서 손으로도 공중부양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좀 신기한 비행기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비행기마다 날리는 방법도 다르고 역학도 다 다르지만
또 금방 여러분들도 분명 배워서 이렇게 날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비행기를 연구해서 여러분들도 날려보시면은 또 세계대회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기네스 기록에도 도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날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보고 이제 책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책이 해봤자 어린애들 그런 책밖에 종이 비행기 책이 없거든요. 이런 비행기가 실제 어떻게 나는지 원리를 알아서 적용을 시키면은 좀 더 잘 날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새벽 막 4시까지 종이 비행기 접고 막 역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연구에 한참 빠져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에 아이들이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다는데요. 저희의 막 모든 장면들을 막 기억해주고 저희 이름도 기억해주고 자기가 만든 비행기 이렇게 자랑하면서 소개를 할 때가 있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으로 이제 코리안컵 종이 비행기 대회를 저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렇게 여는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동안의 피로가 싹 날아가면서 정말 쾌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잘 날리려면은 크게는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공예랑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은 공학을 알아야 돼요. 공학을 공예에 적용시켜야 되고 공예를 알아야 그 공학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좀 그렇게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리는 것도 비행기 기종마다 날리는 그 자세랑 힘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은 항상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완벽한 비행기가 항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렇게 역학대로 접으면서 비행기를 좀 믿는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접으면은 좀 더 좋은 성능으로 잘 날릴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는 이제 공학적인 설계를 합니다. 일반 비행기랑은 다르게 이게 분석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툴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내 손맛에 가장 잘 맞는 비행을 하려면은 수만 대씩 접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정말 잘 많이 연습을 해서 잘 날리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좀 더 큰 반경으로 뭔가 좀 더 예쁘게 고도를 잃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뭔가 이런 조건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결국은 연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과학 관련 이제 강연을 많이 나가고 이제 책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대회를 열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예로 이걸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좀 더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뭔가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놀이로 또 생각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즐기게 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정말 수많은 방향으로 넓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커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 종이 비행기로 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려고 대학교에서 저희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전공이랑 아무 상관도 없고요. 제 뭐 스펙 뭐 이런 거랑 학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종이 비행기를 개발해서 뭔가 날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꿈을 만들어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뭘 해야 내 꿈을 좀 오늘부터라도 좀 시작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게 좀 다르면은 그러면 학교 공부 포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일을 할 때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좀 현재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꿈을 좀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